2022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오빠의 어머님이시죠? 장미숙 할머니는 처음 마주한 예비 며느리 서지은의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정한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지혜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늘 칭찬하더니 정말 예쁘구나. 과분하신 말씀이세요. 긴장돼서 손이 떨리네요. 카페에서의 첫 만남. 지혜는 조심스레 손수 만든 약과를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현우 오빠가 어머님이 전통 과자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니. 약과 하나를 베어문 미숙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쩜 이리 맛있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사실 어제부터 3번이나 실패했어요. 맛있다고 하시니 너무 기뻐요. 수줍게 웃는 지혜의 모습에 미숙 할머니는 순간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보시겠어요? 제가 미숙하지만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토요일 오후. 그 주 토요일, 미숙 할머니는 지은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현우는 갑작스러운 회사 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햇살이 좋아서 이쪽이 더 따뜻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어머님 오신다고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맛은 없을 수 있지만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 특히 시금치 무침과 멸치볶음은 미숙 할머니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지은아, 이 멸치볶음 비법이 있구나. 네, 제가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께 배운 거예요. 현우 오빠가 반찬 중에 멸치볶음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내 지혜는 미숙 할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때때로 진중한 질문도 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미숙 할머니의 발이 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서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계단이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 아이고, 고마워.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마중 나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 지혜는 현우가 말했던 것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지은이 건넨 종이백 안에는 따뜻한 손난로와 수제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손난로까지 어쩜 이리 세심하니. 현우 오빠가 어머님이 손발이 차가우시다고 해서요. 미숙 할머니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자신의 습관을 지은이 먼저 챙긴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현우 오빠 간호할게요. 아이고,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식은 미뤄도 돼요. 현우 오빠 건강이 더 중요하죠. 지은은 직장도 잠시 휴직하고 현우를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는 모습에 병원 간호사들도 감탄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지은아, 너무 고생이 많다. 제가 이럴 때 효도해야죠. 그렇게 3주 만에 현우는 퇴원했고 결혼식은 한 달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달콤한 함정, 결혼 후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의 친절은 계속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셨어요? 아니, 아까 깜빡했네. 어머님,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시네요. 치매 초기 아니에요? 제가 매일 챙겨드리는데 이러시면 섭섭하죠. 지은의 말투에 미세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조심스레 꺼낸 말에 미숙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어머님. 사실 회사가 너무 바빠서 살림하랴 직장 다니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신혼부부가 어머님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희도 어머님 잘 모실 수 있고. 현우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지은이도 그러고 싶대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전세값도 너무 올랐잖아요. 어머님 댁이 넓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결국 미숙 할머니는 동의했습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 첫날 지은은 부지런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는 다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TV나 보세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비어있는 부엌. 출근 준비에 바쁘다며 설거지를 그대로 두고 나가는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아침 회의라서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가 할게.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하지만 그 맛있는 거는 늘 빈말로 끝났습니다. 점심시간 미숙 할머니는 혼자 차려 먹은 라면을 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퇴근 후 현우 앞에서 지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쌓여가는 설거지, 널브러진 옷가지들, 어질러진 거실. 지은아, 이따가 내가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 아, 어머님, 오늘은 회식이에요. 현우 오빠한테 말 안 했나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현우 부부의 아침 도시락을 싸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 바닥은 어제 저녁 지은이 끓였다는 김치찌개가 엎질러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어휴,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지은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이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다고 꼭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하지만 정작 지은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손이 커서 늘 음식을 많이 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자꾸 먹으라고 하시니까 힘들어요. 화요일, 미숙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지은은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또 아프시대. 내가 출근해서 못 모시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퇴근 후 현우는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걱정시키지 마세요. 허리 아프시면 일찍 말씀하시지. 목요일, 지은의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끼던 건데 제 방에는 왜 들어가세요? 아니, 청소하다가 청소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절 믿지 못하시나 봐요. 금요일, 현우 생일이었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지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끓일 거예요. 며느리가 남편 생일 미역국도 못 끓이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녁에 현우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며느리가 끓이려는 미역국을 자기가 끓여야 한다고. 토요일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느라 힘들죠? 괜찮아요. 어머님이 절 친딸처럼 생각하시는데 제가 효도를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미숙 할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지은아. 나도 이제 혼자 지내고 싶다. 이제 너희만의 보금자리를 알아보는 게
미숙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의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많이 부족했나요?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이가 어디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미숙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은이 화장실로 뛰어가자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어제도 야근하고 와서 어머니 방 청소했다던데. 미숙 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지은은 분명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며 늦게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은 눈이 퉁퉁 부은 채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분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사실 어제 확인했어요. 병원은 아직 안 갔지만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정말이야? 네,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어머님께 오늘 아침 기쁜 소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은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 손이 더 필요한데 분가하자고 하시니 너무 서운해요. 미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현우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임신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날 저녁 미숙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현우와 지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뭐가 부족했나?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속상해. 아니야, 우리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볼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숙 할머니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놀라서 못 챙겨 드렸네요. 문을 열자 지은의 눈은 여전히 붉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속 많이 상하셨죠? 지은은 미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어쩐지 냄새가 좋더라.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였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멸치 육수로. 식탁에 앉자 지은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산부인과는 어디가 좋을까요? 어머님이 경험자시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현우가 출근하고 난 후 지은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임신이어서 네,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싶은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숙 할머니는 부엌 설거지를 하며 지은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락해줬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옆집 이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아까 지은이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더라고요. 임신했다고 자랑하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던데 시어머니가 분가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다고. 자기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시어머니 흉 보던데요. 미숙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우 앞에서 애교를 떨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재택근무 허가 받았어. 이제 어머님이랑 더 친해질 수 있겠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산부인과 가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첫 병원이라 무서워서. 미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임신을 빌미로 자신을 어떻게 조종할지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할머니는 지은과 함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네요. 제가 아직 초기라 거기는 못 되나요? 아직은 안 되지. 어머님, 그런 거 잘 아시네요. 역시 경험자는 달라요. 병원 대기실에서 지혜는 미숙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긴장돼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지혜는 돌변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어머님이 분가하라고 하셔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임신 초기에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죠.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숙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초기에는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며느님 잘 챙겨주세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아께는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요. 집에 도착하자 지혜는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응, 병원 다녀왔어. 아기는 괜찮은데?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자궁이 약하대.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숙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지은의 임신을 빌미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재택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안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래요. 거실에 노트북을 펴놓고 일한다던 지은의 모니터에는 온종일 드라마 재생 화면만 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미숙 할머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죽 말고 매운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임신 초기엔 죽이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임신했을 때 죽만 드셨어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나가서 사 먹을래요. 지혜는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재택근무 중이야. 시어머니가 죽을 끓여주시는데 먹기 싫어서. 응, 배달시켰지. 근데 말이야, 어제는 미숙 할머니는 끓여놓은 죽을 혼자 먹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재택근무 중이라 친구들이 잠깐 들른다고 해요. 저희끼리 있을 테니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하지만 방 안에서도 거실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야, 네가 임신하니까 시어머니 완전 잡았네? 그럼 이제 내가 왕이야. 시어머니가 분가하라고 했다가 내가 임신한 거 알고는 완전 꼬리 내렸어.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좋아? 그치? 이제 출산하고 육아까지 시어머니 부려먹다가 애 크면 그때 나가면 되지.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미숙 할머니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는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재택근무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어머님이 자꾸 죽 먹으라고 하시는데 입덧이 심해서. 응, 나도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 요새 어머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 밤늦게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요새 입덧이 심한데 자꾸 죽을 강요하시면 어떡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9개월 후 지혜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매일같이 미숙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애기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서. 어머님, 이거 병원에서 사오시면서 저기 마트에서 산모용품도. 어머님, 산후조리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집에서 반찬 좀. 3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모유 수유해야 하니까 밤중 수유할 때 애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님, 애기 울 때마다 달래주세요. 저는 체력이 바닥이라. 미숙 할머니는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느라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정말 감사하지 않아?
밤새 애기 봐주시고. 그래도 친할머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은은 현우 앞에서 교묘하게 할머니의 희생을 당연시했습니다. 낮에는 더 심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자고 올게요. 애기 좀 봐주세요. 지은아, 방금 재웠으니 나도 좀. 어머님 산후우울증 온다고 하던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시작된 잠깐은 대부분 34시간으로 이어졌고, 지은은 그 시간에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애기는 시어머니가 보는데 왜 내가 봐? 어차피 친할머니인데 당연히 봐야지. 더 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님, 애기가 자꾸 울어서 현우 오빠가 회사에 집중을 못해요. 오빠 방 근처에선 애기 우는 소리 안 들리게 어머님 방으로 옮겨주세요. 결국 미숙 할머니의 방은 아기 방이 되었고, 할머니는 좁은 거실 옆 드레스룸으로 밀려났습니다. 미숙아, 너 얼굴이 많이 해쓱해졌다. 30년 지기 친구 경숙과 마주 앉은 미숙 할머니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그래? 너 요새 살이 10kg는 빠진 것 같아. 경수가 나 더는 못 참겠어. 미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경숙은 친구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해봐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 내 방도 뺏기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뭐라고? 방을? 응, 아기가 울면 현우가 잠을 못 잔다고. 내 방을 아기 방으로 쓴대. 난 드레스룸으로 가래. 경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나?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에 무슨 시어머니를 드레스룸에서 재우겠다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아침에 아기 보다가 잠깐 씻으러 간 사이에 지은이가 사진을 찍었더라고. 현우한테 보내면서 어머님이 아기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라고. 뭐? 그런 악질이 다 있어. 경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장미숙, 정신 차려. 이게 무슨 며느리야? 이건 학대라고. 너네 현우는 뭐 하는 거야? 현우는 지은이 말만 들어. 산후우울증 걸릴까봐 걱정이래. 산후우울증은 개뿔. 이건 완전 계획적인 학대야. 너 요즘 식구들이랑 밥은 먹니? 미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가 아기 밥 먹일 때 시끄럽다고. 난 부엌에서 따로. 뭐? 걔도 가족이랑 밥을 먹는다. 이게 사람 사는 거야? 경숙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기억나? 작년에 뉴스에서 며느리 학대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나온 거. 너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도 현우가. 현우는 뭐가 현우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너를 이렇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경숙은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노인 학대 전문. 지금 당장 통화해 볼까? 안 돼. 현우가 상처받을 거야. 너는 상처받지 않아. 밤새 애기 보고 방도 뺏기고 밥도 혼자 먹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경숙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너 알아? 내가 몇 달 전부터 내 이야기 다 기록해뒀어. 3월 15일 미숙이가 허리 아프다고 전화 왔음. 며느리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다 들어왔다고. 미숙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4월 1일 미숙이네 며느리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시어머니 험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미숙이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 경수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말할 때까지 들어. 6월 20일 미숙이가 병원에 실려갔음. 저혈압으로 쓰러졌다고. 그때 며느리는 SNS에 카페 인증샷 올렸더라.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월 15일 미숙이가 손주 본다고 허리 디스크 재발. 8월 3일 며느리가 미숙이 방을 빼앗고 드레스룸으로 내쫓았다는 소식. 너 이걸 다. 당연하지. 내가 말할 때마다 속이 터져서 기록했어.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어. 미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며느리 있는 몸이야. 우리 며느리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노인 학대라고.
그래도 현우가 불쌍해. 불쌍한 건 너야. 그 녀석이 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 내가 지난번에 본 너랑 지금의 너랑 완전 달라. 얼마나 더 버티게 할 거야? 경숙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도 있어. 내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이랑 시간대가 똑같아. 너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고 어떻게 그걸? 다 캡처해뒀어. 내가 미리 준비 안 하면 너 계속 이렇게 당할까 봐. 이제 그만 참아. 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어. 그래도 한 번만 더 노력해 볼게. 미숙 할머니는 결국 경숙의 조언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며느리와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아, 내가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놨어. 내가 좋아하는 바지락도 넣었어. 어머님, 제가 지금 SNS에 올릴 브런치 샐러드 만들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제 주방을 어지럽히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선 말투에도 미숙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치울게. 치우실 때 조용히 치워주세요. 아기가 자고 있거든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소리가 크시죠? 지은은 속삭이듯 말하면서도 주방 선반을 거칠게 닫아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결국 아기 깨었잖아요. 퇴근한 현우 앞에서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아기 재우느라 겨우 잠들었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시는 바람에 어머니, 지은이 좀 생각해주세요. 애기 키우느라 힘든 거 모르세요? 미숙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숙아, 나 오늘도 참았어. 새벽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숙아, 너는 참을수록 걔들은 더 기승을 부릴 거야. 제발 정신 차려. 다음 날도 미숙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손주가 울 때마다 달려갔고, 지은이 부엌을 어지럽혀 놓아도 조용히 치웠고, 현우가 퇴근하면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님은 왜 제 육아 방식에 자꾸 간섭하세요? 어머님이 치우신다면서 제 화장품 위치를 바꾸셨어요? 오빠 어머님이 내 친구들 올 때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불편해. 폭발 직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분유 좀 먹여주세요. 전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미숙 할머니는 말없이 손주의 분유를 탔습니다. 지은은 화장에 한창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애기가 토하면 바로 닦아주세요. 지난번처럼 옷에 묻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얼른 손주를 안아 달래는데 지은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애기 분유를 이렇게 많이 먹이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내가 타놓은 분유 그대로. 제가 타놓은 분유요? 어머님이 방금 타신 거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지은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구토한 아기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애기한테 분유를 과하게 먹이셨나 봐요. 애기가 계속 토해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현우가 달려왔을 때 지은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난 어머님 믿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님이 애기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옆집 박영자 씨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아니, 장미숙 씨, 며느님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에 봤어요. 며느님이 비 오는데 떡볶이 사러 가시는 거. 장미숙 씨가 드시고 싶다고 시키신 거죠. 미숙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기 제가 떡볶이를? 아이고, 저한테는 숨기실 필요 없어요.
며느님이 얼마나 착하던지. 시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비 오는데도 사러 갔다고. 미숙 할머니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주 비 오는 날 지은이 갑자기 나가더니 떡볶이를 사 들고 들어왔었죠. 아니, 그게 장미숙 씨도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며느님 허리도 안 좋다던데. 그때 마침 지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영자 아주머니도 계셨네요. 아이고, 지은이 왔어. 어제도 시어머님 드시라고 떡볶이 사오느라 고생했지. 지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미숙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떡볶이를 시킨 적도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에 걸려온 친구와의 통화. 어제? 응, 나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지. 근데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라고 했어. 옆집 아줌마들도 다 속더라고. 나 완전 효녀 며느리 됐어. 미숙 할머니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도 미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뭐라 하지 않았으면.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도 했습니다. 어제 지은이 반찬이 너무 짜다며 쓰레기통에 버린 멸치볶음을 다시 한번 도전한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 반찬이에요? 지은이 밥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어제 거랑은 달라 싱겁게 했어. 근데 왜 또 멸치볶음이에요? 어제 제가 먹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현우가 좋아하니까. 오빠는 이제 콜레스테롤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은 왜 자꾸 이러세요? 지은은 멸치볶음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역시나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이런 거 못 먹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현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밥상, 아들 생각해서 끓인 된장찌개, 며느리 입만 맞추려 싱겁게 한 멸치볶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미숙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밥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깨진 그릇 소리와 함께 정성 들여 만든 밥과 국 반찬 모두 엎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다. 너희가 차려 먹어. 너희가 알아서 해. 바닥에 흩어진 밥과 국, 반찬들. 미숙 할머니의 30년 세월이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나요? 지은이 울먹이며 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됐어. 이제 연기하지 마. 내가 얼마나 교활한 여우인지 나만 알면 되니까. 어머니, 지은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우야, 너는 눈이 멀었구나. 네 마누라가 얼마나 악랄한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숙 할머니의 마지막 밥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밥상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이후 미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런 거짓된 삶을 살기는 싫다고.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미숙 할머니는 조용히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에 전세 내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전세 문의하고 왔는데요. 토요일 오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전세 매물 나온 거 맞죠? 부동산에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중년 부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만요. 여보, 여보. 현우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세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현우는 급하게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지만 미숙 할머니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내놓으신 거야? 여보, 어떡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그때 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전세 문의 때문에 왔는데요. 이번엔 젊은 부부였습니다. 매물이 괜찮아 보여서요. 방 좀 둘러봐도 될까요? 지은은 급하게 거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넓은 거실이. 주방도 예쁘네요. 저기 잠시만요. 하지만 구경 온 사람들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시는 분들 불편하시겠네.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나요? 아니, 그게. 지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우는 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와이프, 이 방은 어때요? 좋네요. 우리 아이 키우기도 좋겠어요. 지은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방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그때 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영부동산의 김 실장입니다. 오늘 집 보러 오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문 앞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세 팀의 구경객들이 더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에 전세 문의 전화가 온다는 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사 가기로 했어. 전세로 내놨어. 네? 그럼 저희는요? 아기는요? 너희? 당연히 나가야지. 이제 전세로 들어올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니까. 한 달 안으로 비워줘. 현우가 급하게 퇴근해 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어디로 가죠? 글쎄, 나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지은이 갑자기 아기를 안고 미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이제 겨우 기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필요할 때잖아요. 그래? 아침에 애기 분유 사건 때는 내가 할머니 자격도 없다며? 이제 와서 왜? 어머님,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됐어. 늦었어. 미숙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새로 사시는 집 주소라도.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려줄 필요 없어.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날 저녁 지은은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는데 어떡하죠? 아기도 있고.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이미 친척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우와 지은의 애원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어머니 찾아요. 어머님, 저희가 월세라도 낼게요. 제발. 어머니, 저희가 이사 가면 누가 어머니 모실까요?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수단으로 아기를 앞세웠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가 어제부터 열이 나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이렇게 아픈 아기를 봐주죠?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 내가 엄마면서. 어머님, 제발요. 아기한테 이러시면. 지은아, 너무 심하다고 생각지 않니? 내가 없을 때는 애기 아프면 어떡할 거야?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다 죽으라고? 이사 당일 현관에는 짐을 싸지 못한 현우 가족과 짐을 실어 나르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봐. 아, 그리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나보다 더 깐깐한 사람이야. 집 관리 잘해. 경숙이 기다리는 차에 오르며 미숙 할머니는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 시원하니? 응, 이제 진짜 새 삶을 살 것 같아. 그 후로 현우에게서 수없이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 저희가 찾아뵐게요.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산 모임도 나가고 그림 교실도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경수가 이제 보니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그럼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 그리고 새로운 취미들. 미숙 할머니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째 미숙 할머니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열이 나요. 어머님, 제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경수가 이제 진짜 정리를 해야겠어. 미숙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우에게 보낼 내용 증명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현우의 회사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 현우야. 이 편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마지막 통보다. 나에 대한 무분별한 연락은 즉시 중단할 것. 내가 먼저 연락할 때만 답장이 허용될. 이를 어길 시 내 재산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것. 너희 부부의 어떠한 찾아오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것. 장미숙 올림. 여보.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싶을 때는 연락해 주세요. 미숙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경수가 이제 진짜 새 삶 시작이다. 그래, 이제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 좋지.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잖아. 한 달 후, 제주도 카페에서 미숙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현우의 부재중 전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때때로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미숙 할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때만 현우 부부는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죠. 어머니, 아기가 걸은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 사진 한 장만 보내주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 미숙 할머니의 삶은 온전히 그녀 것이었으니까요. 경수가 다음 주에는 우리 유럽 여행 가볼까? 좋지. 평생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 이제 미숙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속도, 눈치도, 스트레스도 없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지막 밥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단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참는 거지 미덕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미숙 할머니는 30년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체면을 위해. 하지만 그 인내는 결국 자신의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미숙 할머니는 60대 후반의 나이에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셋째,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지금도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이야기는 비단 시어머니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며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미숙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